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 아저씨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테슬라 기술 스택입니다. 테슬라 기술 스택. 테슬라.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납니다. 테슬라 혁신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차, 전기차, 자동차, 자율주행차, 예, 차와 로봇 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좀 오늘은 이 테슬라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와 경쟁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도 지식 마이닝을 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죠. 예, AI 지식 검색을 해보겠는데요. 예, 테슬라 기술 스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그냥 설명해줘. 그러면 그냥 설명해주겠죠. 근데 자세히라는 요 예, 글자가 붙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쭉 한번 양을 볼까요? 어, 예,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 좀 파고들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 기술 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그림판을 하나 더 열고, 예.
크기를 한 예.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기술 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예, 빅테크 또는 테크 어, 기술 관련된 회사들은 예, 그 기술들의 그런 여러 단계의 스택들이 있습니다. 예, 업력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 스택들을 쌓아갈 건데요. 예, 아주 밑바닥부터 하드웨어 밑바닥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기술 IP 같은 걸 획득해서 거기에다가 자신만의 또 노하우가 담긴 기술 스택을 또 추가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그런 해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극단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기술적인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쩐의 전쟁처럼 인수합병이라든지 IP를 싸운다든지 모든 걸 어떻게 보면 그런 에, 투자, 돈을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또 꾸리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일론 머스크 이 사람, 예, 이 사람의 특징이 아주 껍데기는 버리고 아주 본질에 돌아가는 그런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론이. 그래서 핵심을 항상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모든 그 회사 운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은 어쨌든 내재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을 오른쪽이라 치면 거의 오른쪽에 가까운 그런 회사인 거고 어떻게 보면 돈으로 완전히 에, 기술이라든지 IP 같은 거 회사 같은 걸 또 이렇게 흡수해서 뭔가 사업을 꾸려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어떤 MS 같은 경우에는 OS 시장에서 돈을 왕창 벌어서 이게 거의 반독점 정도잖아요. 그래서 AI 쪽에 그런 오픈 AI의 그런 GPT AI를 사버리는 예,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걸 가져와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가 이렇게 따로 좌측으로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테슬라는 좀 기술에 대해서 테슬라에서 그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지금 현재 최신 연구되고 있는 기술들을 어쨌든 많이 연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핵심을 내재화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그런 CEO 덕분에 그런 게 가능한 거죠. 테슬라의 기술 스택은 수직적 통합이다. 뭔가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깊게 들어간다. Vertical Integration.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핵심 본질 뼈대를 예, 중요시하고 뭔가 그러고 보면 약간은 반반 가진 것 같아요. 사업가적인 머리, 사업 그리고 플러스 개발자적인 그런 마인드. 예. 아, 예.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잘 뭔가 비전을 보는 그런 안목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에 대한 본질적으로 기술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 예. 수직 통합적이다. 오픈 소스 솔루션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 중심으로 광범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포괄합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오픈 소스 솔루션을 오픈 소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AI도 그렇고 예. 이런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의 그런 기술 쪽도 그렇고 어쨌든 오픈 소스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원래 오픈 AI도 일론 머스크가 투자할 때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가자고 어, 오픈 AI CEO 샘 알트만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이 마음을 바꾼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음으로써 투자를 왕창 땡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론은 오픈 소스를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에서 나오게 된 거죠. 예. 하여튼 일론 이 사람은 오픈 소스에 대한 그런 방식의 접근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픈 소스의 특징이 제일 큰 특징이 당연히 그 개발 나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 그 과정 그걸 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거죠. 공개하고 또 그 개발에 있어서 그 회사 내 인력들 전문가 인력들로만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회사 밖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그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투명하고 개발이 투명하고 공개됐다. 참여가 자유롭다. 투명하고 예, 개발 과정이 투명하고 외부 그런 전문가들 또는 외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에 용이합니다. 함께 어떻게 보면 개발한다고 외부 인재와 내부 인재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통 그 인터넷 그런 망을 통해서 서로 개발에 참여하는 걸 예,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참여가 용이합니다.
오픈 소스의 예, 특징이죠. 예, 예. 하드웨어 스택. 예, 수직적 통합이라고 했으니까 하드웨어端부터 뭔가 예, 그 테슬라만의 그런 본질을 가져가려는 그런 예, 단계인 거죠. 예, 테슬라는 하드웨어 설계 제조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알루미늄으로 된 그 전기차 있죠. 예, 나중에 이름이 나올 건데 그래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고 갈까요? 예, 테슬라 하드웨어, 테슬라 차량,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 예, 전기차. 예, 초기에 나왔을 때는 엄청 투박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처럼 날렵하네요. 나오는 게 디자인이. 예, 우리가 초기 테슬라 초기 전기차. 예, 요즘에는 그 스포츠카처럼 날렵하게 나오네요. 테슬라 전기차 역사. 예, 이렇게 해볼까요? 아, 요렇게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처음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였죠. 예. 요즘에 일반 그 다른 자동차 일반적인 그 세단이나 아니면 일반 승용차 모양의 그런 전기차로도 많이 나오네요. 요건 완전 스포츠카네요. 예. 빨간색 스포츠카. 아, 디자인이 아주 공기역학적으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 스포츠카 같고, 이 차는 약간 세단 같고, 약간 이거는 디자인이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고, 요런, 예, 예, 테슬라도 전기차지만, 예, 뭔가 초반에 그 알루미늄 형태의 박스, 거기서 좀 그런 디자인, 외부 디자인에서, 예, 이런 유선형의 이런 승용차, 세단, 뭐 다양한 디자인의 그런 차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보면 예, 처음 나왔을 때 좀 특이했어요. 예, 요 차죠, 요 차. 좀 뭉툭한 차. 사이버 트럭 맞아.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2022년도에 나왔네요.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예, 이런 건 지금
여기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거 문 여는 그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 여는 손잡이가. 그래가지고 만약 사고가 나 그러면 그 바깥에서 못 열 거 아니에요. 유리창을 깨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전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충돌해가 안에 그뭐 전기 같은 그런 어, 전기가 만약에 그런 손잡이에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바깥에서 뭐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예, 요즘 나오고 있는 거는 디자인은 일반 현대나 다른 BMW 차량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오히려 스포츠카 형식의 그런 디자인들이 얘는 약간 스포츠카 우리나라 좀 약간 스포츠카 형식인 것 같긴 세단은 좀 각이 되어 있는데 얘는 완전 스포츠카 형식이네. 예, 이런 형식의 또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드웨어 설계 및 제조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이런 사이버트럭 같은 이런 각진 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서 가능했던 디자인이 아니었을까. 솔직히 보기가 좋나요? 이런 게. 아, 보기는 약간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다는 좀 튀긴 해요. 튀긴 한데 이 공기 역학적으로는 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스포츠카의 그런 유선형 이런 모양이 얘는 딱딱 각이 됐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음. 그러면 기름값도 조금이라도 더 들겠죠. 예, 예. 테슬라는 하드웨어 설계 및 제조를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주요 차별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주요 차별화 요소 중 하나이다.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이게 예, 수직적 통합 이거하고 연관되는 건데 사실 자율주행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 소프트웨어 테슬라 회사의 자동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자율주행하는 소프트웨어에 맞게 센서 위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부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테슬라 이 개발 방식에서는 어쨌든 자율주행 전기차를 아, 바라보고 가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예, 자기네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카메라 위치라든지 8개 카메라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딱 고정되어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될 때마다 그걸 조금씩 또 바꿔야 되니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그런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현대 쪽에서 어디 뭐 독일에 뭐 무슨 제 훌륭한 그 자동차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아니면 공동 개발 뭐 디자인 공동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양산차 만드는 회사들이 하는 방식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런 자율주행을 생각을 하고 만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 풀스택으로 수직 통합적인 방법으로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도 신경을 써야 되는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테슬라는 자율주행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이런 것 같은데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에서 자체 설계한 FSD 칩 기반의 맞춤형 컴퓨터로 전환했습니다. 맞춤형 컴퓨터로 전환했다. 자율주행 하드웨어 FSD 약자겠죠? FSD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합작을 했네요. 엔비디아 칩에서 자체 설계한 FSD 칩 기반의 맞춤형 컴퓨터로 전환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다가 자체 설계한 FSD 칩 기반의 맞춤형 컴퓨터로 전환했다. 자율주행 HW3, HW4 FSD가 뭔지 한번 볼까요? FSD 약자인 것 같은데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오토파일럿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2단계 자율주행 ADAS이다. 향후 FSD로 탈바꿈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에 해당하는 운전자 감독하 자동차 주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몇 단계가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4단계. 예. 몇 단계가 있던데 이 단계도 한번 다음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동주행 개발의 단계가 있는 거죠. 예. 이 자동주행 업계에서 이렇게 그런 어느 정도 이런 단계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그 로드맵이 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풀 셀프 드라이빙 FSD는 4단계에 해당되는 운전자 감독하 자동차를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 운전자 감독하에 자동차 주행 4단계. 자, F F FSD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 운전자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에 해당되는 운전자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에 해당되는 운전자 감독하 자동차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D.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자동주행 FSD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핸들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동영상을 본 것 같아요. 예. 이 시스템은 최신 하드웨어 HW4 버전에서 고해상도 카메라, 고해상도 카메라 8개만을 사용하여 테슬라 비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기존의 레이더 및 초음파 센서를 제거했습니다. 엉클존도 요거 비스무리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첫 번째 회사가 레이싱 게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레이싱 게임을 만들면 이 자동차가 이렇게 박스라고 생각해봐요. 자동차가 단순하게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생각하면 엉클준이 처리했던 게 요 바운딩 박스 딱 중앙에서 레일을 쏴요. 레일을 어떻게 쏴냐면 직선 레이죠. 딱 중앙에서 요 모서리 있잖아요. 각각의 모서리. 여기 뒤쪽에도 있겠죠. 그럼 딱 8개잖아요. 위에 4개, 밑에 4개. 각각의 이 모서리 여기 안에 자동차가 있어요. 단순하게 차는 요런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 이런 식으로 바퀴는 또 뒤쪽에 또 바퀴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딱 이 차량 박스의 딱 중앙에서 이 귀퉁이로 레일을 쏴요. 예. 얘를 레일을 쏜다는 거는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쏘겠죠. 또 만약 주행 방향이 이쪽이라면 주행 방향 이쪽이라도 뒤에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직선 체크를 해요. 이걸 그냥 체크하는 건데 레이라고 해요. 레이. 광선처럼 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박스니까 직육면체 박스니까 이 대각선 길이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중심에서 이 점, 카메라가 있는 점,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만약에 테슬라에서 하는 자율주행 차량에는 이런 카메라가 8개 달려 있으면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한 걸 처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앞쪽에 계속 이런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엉클존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고 매일 프레임당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 프레임이 돌아갈 때 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 장애물이라든지 다른 차량들이 만약에 어느 범위 안에 들어왔어. 사실 박스 체크는 좀 정밀 체크 좀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박스를 감싸는 또 구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예. 싼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죠. 싼 계산. 이렇게 구에 또 이렇게 이 구의 중심은 이 차량의 이 박스의 중심과 일치해요. 일치하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 거리 예, R로 가지고 어떤 물체, 다른 물체하고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여기 안에 들어왔다. 이
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우리가 바운더리 체크를 해야 되는 이 구 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이 박스 예, 중심하고 이 모서리하고 어, 이 선을 연장시킨 이 레이 레이하고 그, 그 박, 박스 안에 예, 구 안에 들어온 처음에 구 안에 들어온 이 장애물하고 어, 이제 박스 충돌 체크를 하는 거죠. 박스 충돌했냐는 요 거리 예, 박스의 중심에서 이 모서리 간의 요 거리 안으로 만약에 이 박스가 들어오면 충돌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프로그램적으로는 그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한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 카메라 8개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8개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카메라에서 각각의 카메라에서 예,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죠. 예.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뭔가 물건이 들어오면 카메라에서 그 물건이 커지겠죠. 예. 그럼 그 물건에 대한 거리를 또 판단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게 테슬라 비전 그런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소스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레이싱 게임을 개발해 본 입장에서 8개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모서리 각각의 그 충돌 박스의 모서리가 8개라는 거하고 고해상도 카메라가 8개라는 거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그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레이더 및 초음파 센서를 제거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이런 레이저라든지 초음파 센서 어, 이건 음파를 이용하는 거고 레이저는 전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파가 가서 부딪혀서 올 때 그리고 라이자는 레이저인가 광선을 이용하는 거고 뭐 그게 좀 다를 거예요. 레이저하고 라이자하고 예. 저는 막 그 테스트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차량 중에 뱅글뱅글 돌아가 위에 그 머리 위에다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라이자 센서를 단 그런 차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 센서를 활용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비전 이걸 채택하고 카메라 8개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하는 거죠.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가 기능을 좀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라는 게 시각 그 센서잖아요. 시각적인 그런 부분이 센서이기 때문에 앞쪽이 만약 오염이 된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있을 거예요. 다 그런 오염 안 되게 뭐그 카메라를 잘 닦는 그런 어, 그런 뭐 물을 한번 쭉 쌌다가 닦고 뭐 그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와이퍼 같은 거 와이퍼 닦는 그런 게 먼지 같은 거 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카메라로만 가지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센서를 단순화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또 먹히는 경우에서는 기존의 그 다양한 그런 라이자나 이런 센서를 달아야 되는 경우보다 조금 제조 단가 같은 걸 좀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카메라가 좀 그래도 이런 라이자라든지 음파 센서 이런 거
어, 보다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센서를 활용하는 상황보다는 카메라로 그냥 처리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비용적으로.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요즘에 또 이제 이미지 같은 걸 빨리 처리해주는 그런 GPU 같은 AI 가속 칩들이 많이 또 개발이 되면서 영상 처리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엄청난 이런 기술 발전과 그리고 그 연구개발의 그런 에, 시간 투자 그런 게 다 합쳐지면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FSD 이걸 그 자율주행 이 방식을 채용하고 싶어도 하드웨어가 다르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FSD 이 카메라 8개 고해상도 카메라 8개짜리 이런 방식의 테슬라 비전 이걸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뭔가 설계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서로 이렇게 매칭이 있잖아요.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고해상도 카메라 테슬라 비전 기반인데 하드웨어는 이런 다양한 그 센서를 활용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되면 서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하는 그런 자율주행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 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아니면 일본의 뭐 도요타 뭐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중국의 차도 많죠. BYD인가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그런 딱 맞는 그 하드웨어에 딱 맞는 소프트웨어를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것저것도 없다 그러면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어쨌든 선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 선택하고 내가 나머지를 채우겠다. 아니면 이것저것 아니면 그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다 받아와야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재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률이 너무 외부 회사에 또 종속이 될 수가 있어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이 그런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음, 아, 일단 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예. 현재도 예, 자율주행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실제로 그 도로에서 상용화된 그런 아웃풋은 나오지 않고 연구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율주행 단계를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현재는 물론 전기차 뭐 가솔린차 잘 만들지만 아직까지 자율주행 쪽은 테슬라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죠. 실제로 상용화를 다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테슬라 비전을 활용하면서 고해상도 8개 카메라만 가지고 예,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자율주행 하드웨어 스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스택 차량 네트워크 아키텍처
쳐넣기, 크기 조정. 차량 네트워크 아키텍처. 뭔가 테슬라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맵이라든지 맵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를 어쨌든 외부와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통신이 차단되더라도 차는 달려야겠죠. 예. 일단 차량 네트워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네트워크 아키텍처. 예. 차량 내 실시간 제어를 위해서는 캔 버스를 사용하고 캔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캔 버스, 예. 캔 그러니까 일종의 네트워크 통신 뭐 방법인 것 같은데 캔 통신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통신 캔 통신은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약자로 차량 내부의 수많은 전자 제어 장치 ECU들이 호스트 컴퓨터 없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표준 통신 규격이며 메시지 기반의 강력한 통신 프로토콜로 차량뿐만 아니라 산업 자동화, 의료기기 등에서도 활용된다. 이 여러 ECU가 공용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노이즈에 강하고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이 특징입니다. 예, 또 ECU를 알아야겠네요. 예. 컴퓨팅 유닛인데 E가 전자 제어 장치 ECU 일렉트로 전자니까 일렉트로닉 그렇게 되겠죠. 예. 이것도 하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캔이 뭐냐? 캔 개요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통신은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약자로 예, 차량 안에서의 네트워크 차량 내 실시간 제어 차량 내 실시간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컨트롤 에어리어 네트워크 자동차 내부의 수많은 전자 제어 장치 ECU들이 호스트 컴퓨터 없이 호스트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 ECU들만 있는 거죠. ECU. 차량의 ECU들이 서로 통신하는 그런 통신인데 요즘에는 호스트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다양한 또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도 되어지고 있죠. 예.
어쨌든 뭐 하지만 뭐 호스트의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캔 통신을 활용하겠다고 하네요. ECU, ECU 간에 서로 캔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내부의 수많은 전자 제어 장치 ECU들이 호스트 컴퓨터 없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표준 통신 규격이다. 캔 통신은 메시지 기반의 메시지 기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강력한 통신 프로토콜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TCP/IP 뭐 프로토콜처럼 어쨌든 차량 내부에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메시지 기반이라는 거는 메시지를 던질 때 어떤 패킷 패킷이 있다는 거죠. 패킷 패킷 형식도 있고 뭐 이런 패킷에는 뭐 헤더 데이터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패킷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차량뿐만 아니라 산업 자동화 이 캔 통신은 산업 자동화 의료기기 등에도 활용이 됩니다. 여러 ECU가 공용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공용 버스 통신 버스입니다. 여기서는 타고 다닐 버스가 아니고 통신하는 버스 통신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전송한다는 거죠. 노이즈에 강하고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이 특징입니다. 어쨌든 CAN 버스를 사용하고 차량 내 실시간 제어를 위해서는 CAN 버스를 사용하고 고대역폭 데이터 전송 카메라 피드 카메라에서 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계산하는 또 컴퓨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카메라 고해상도 카메라면 8개가 영상을 일단은 그 영상을 분석하고 하는 그 AI 프로그램 쪽에 영상을 전송해 줘야겠죠. 그 영상의 용량이 클 겁니다. 그런 고대역폭 데이터 그래서 고대역폭 밴드위스가 높다는 거죠. 하이 밴드위스라는 거죠. 하이 밴드위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이더넷 백본을 활용합니다. 이더넷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통신 그 인터넷 이더넷 말하는 거죠. 예. 그 케이블 인터넷 있잖아요. 그 방식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런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그런 통신 방법으로 이 영상을 영상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전송할 때는 이더넷 백본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차량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율주행을 처리할 수 있는 FSD 칩을 개발해서 고해상도 카메라에서 테슬라 비전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자율주행 하드웨어에서는 설명을 했었고요. 차량 네트워크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IVI 정보를 또 실시간에 또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죠. 내가 지금 어느 맵상에서 어느 위치를 가고 있다 이런 거, 이런 PDA 같은 그런 단말기에 보여줘야 될 수가 있죠. 예.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여 차량 안에 큰 이런 터치 스크린이 있어요. 맞아.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여 주로 AMD 라이젠 프로세서에 의해 구동됩니다. 예, 이건 그래픽 처리죠. 그래픽 처리. 예, 보이는 사람이 봐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부분을 예, GPU하고 CPU를 잘 만드는 AMD 쪽에서 어,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구성이 된다고 하네요. 오, 제조 혁신, 기가 캐스팅 및 구조용 배터리 팩과 같은 제조 기술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구조용 배터리 팩,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죠. 어쨌든 제조 기술 혁신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이런 혁신들도 있다. 기가 캐스팅 및 구조 배터리 팩, 구조용 배터리 팩. 기가 캐스팅이 뭔지 좀 알아볼까요? 새로운 또 용어들이 나오네요. 기가 캐스팅, 기가 캐스팅. 기가 캐스팅은 혁신적인 자동차 제조 기술이다. 작은 부품을 세세하게 조립 용접하는 대신 일체화된 실시를 한 번에 생산하는 제조 공법. 아, 테슬라. 기가 캐스팅. 기가 캐스팅은 혁신적인 자동차 제조 기술이다. 어떤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이냐면 작은 부품을 세세하게 조립 용접하는 대신 일체화된 실시를 한 번에 생산하는 제조 공법. 작은 부품을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조립하는 게 아니고 세시를 통째로 뭐 이렇게 프레스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예, 그 조립 단계를 낮췄다는 그런 캐스팅, 다이 캐스팅이라고 있어요. 다이 캐스팅, 다이 캐스팅. 한국말로 주물이잖아요. 주물, 다이 캐스팅. 그러니까 어떤 틀에다가 틀에다가 이런 모양이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속 쇠물을 부어가지고 그 형태를 계속 찍어내는 건데 기가 캐스팅이니까 이런 에, 뭔가 세시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봐요.
예, 셰시가 차량의 뼈대거든요. 예, 차량의 뼈대. 바디는 몸체, 셰시는 그 몸체 안에 있는 뼈대. 이 차량의 뼈대를 기존에는 이런 뼈 부분하고 그걸 결합하는 예, 작은 나사들 그런 것이 있겠죠. 예, 그런 걸로 묶고 또 일일이 또 이런 용접 같은 것도 하고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 공법 예, 그런 걸 예, 일체화된 일체화 이런 조립 공정 용접 공정을 일체화되게 했다는 거는 뭔가 주물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프레스 같은 걸로 쾅 눌러서 이렇게 셰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일 것 같아요. 예, 기가 캐스팅. 그 정도로만 알면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용 배터리 팩에 뭔가 좀 잘 설계했다는 것 같은데 뭐 교체라든지 이런 게 좀 편리하게 그런 배터리 팩 같은 제조 기술 혁신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제조 혁신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스택. 예, 예, 하드웨어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맞는 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겠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차량을 밖에 달린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취급하는 접근 방식을 반영하였다. 예, 차량을 밖에 달린 소프트웨어 플랫폼. 예,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상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퀴를 돌려야 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예,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무선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예,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외부하고 통신도 잘 돼야 되겠네요. 운영체제 OS, MCU, MCU, 미디어 컨트롤 유닛, 이 MCU, ECU, MCU는 미디어, ECU는 전자, 위에 ECU라 나왔죠. 전자 제어 장치, MCU는 미디어 컨트롤러 유닛, MCU 마이크로가 아니었네요. 마이크로일 때도 있을 거고, 또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일 때도 있을 거고, 맞춰 리눅스 기반의 OS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오픈 OS잖아요. FSD 컴퓨터는 자율주행 예,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에는 특수 실시간 OS, RTOS, 리얼타임 OS 종류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RTOS 종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실시간 반응 속도 같은 게 좋은 그런 OS인 거죠. RTOS 운영 체제. 다음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부분이 또 오늘 약간 좀 차량 자동 주행 전문 회사다 보니까 좀 자동 주행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좀 다루고 있네요. 예. 하지만 또 요런 팍팍한 또 딱딱한 또 마늘빵 그런 느낌도 또 좋습니다. 예. 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예, 또 지식들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익숙해져 보는 시간, 또 필요하면 좀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엉클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다양한 부서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 를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C, C++, 오토파일럿 및 AI 시스템과 같은 저수준 임베디드 시스템, 실시간 처리 및 성능 최적화에 필수입니다. C와 C++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포인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빠르게 그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하드웨어 친화적인 언어입니다. 예. 그래서 오토파일럿 및 AI 시스템, 자동 주행과 AI 시스템의 저수준 임베디드 시스템과 실시간 처리, 빠른 그 처리 속도가 필요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아주 임베디드 쪽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넓게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요즘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인터프리트 언어들이 많이 또 쓰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런 그런 인터프리트 언어가 쓰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편의성, 코딩의 편의성을 위해서 쓰이는 거라면, C,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C, C++ 같은 언어들은 포인트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저수준의 인베드 시스템에, 그리고 속도를 실행할 수준으로 가져가주는 그런 실시간 처리에서는 C, C++이 탁월한 거죠. 파이썬, 또 AI 붐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파이썬 언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언어이고, 실제로 실행 파일이 있는 게 아니고 파이썬 그 코딩 자체를, 문서를 그냥 읽어서 실시간에 해석해내는 거죠. 인터프리트 하는 거죠. 얘는 컴파일러 언어, 파이썬은 컴파일러 아니고 인터프리터 언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및 머신 러닝 어플리케이션, AI 및 머신 러닝 어플리케이션, 뭐 파이썬의 파이토치, 뭐 이런 거 라이브러리죠.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죠. 그런 AI 머신러닝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들을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백엔드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스크립트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스크립트 언어. 스크립트 언어. 백엔드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서버 쪽에 뭔가 서비스를
주고받아야 할 때, 그때 이런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예, 빠르게 또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바, 고, 러스트, C샵, PHP, C샵, C, C++, C샵 이렇게 갈수록 언어가 이제 조금 높은 단계, C샵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가 없어요. 그냥 자바랑 비슷한데, 가비지 콜렉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포인터를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C나 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실시간에 할당을 받으면 그걸 다시 릴리즈를 해줘야 되는 그 처리를 개발자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인터에 접근을 못하지만 그 대신 그 하드웨어하고 조금 에, 친하지는 않지만 조금 높은 단계 소프트웨어 이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거죠. 그런 포인트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베디드 쪽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웹 예, 웹의 HTML이나 XML 거기 안에 예, 그런 웹페이지하고 결합이 돼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또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인데 빠르게 또 뭔가 이런 앱을 만들 수 있는 윈도우즈 앱, 윈도우즈 앱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이고 PHP, 고, 러스트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 뒤에 한번 볼까요? 백엔드 개발 PHP 서버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있다면 백엔드는 서버 쪽 프론트엔드는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쪽 예, 프론트엔드는 클라이언트 쪽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및 다양한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이런 C# 같은 걸 또는 PHP를 잘 활용해서 예, 백엔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거 프론트엔드네요. 시스템 및 다양한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가 또 달라요. 얘네들은 컴파일러예요. 자바가 컴파일 실행 파일이 나와요. C샵도 실행 파일이 나오는데 얘는 스크립트는 실행 파일이 없어요. 파이썬도 스크립트잖아요. 실행 파일이 없고 그냥 스크립트만 있는 거예요. 문서 형태의 그런 HTML5 CSS, 부트스트랩, 웹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웹 기반입니다. 내부 웹 플랫폼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합니다. 프론트엔드 웹 기반의 그런 그 보이는 부분들이죠. 터치 스크린 같은 데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걸 HTML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HTML 그리고 이 HTML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어요. HTML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읽어서 표현해 주는 거고, HTML은 보이는 부분, UI, UI, UI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보이는 UI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을 HTML 안에서 무슨 버튼이라든지 동영상을 재생하는 그런 창이라든지 이런 값을 이렇게 조정하는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걸 다 HTML에서 다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웹페이지에서 그런 그 컨트롤러들을 누르게 되면 그걸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 부분 이 자바스크립트로 짜주게 됩니다. 예. 예. 여기 그래서 이런 다양한 랭귀지들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C나 C++ 포인트를 다루는 그런 언어들이 필요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같은 그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파이썬이 필요하고 그리고 백엔드 백엔드 서버 쪽에 그런 처리를 위해서는 DB 같은 접근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바나 C샵, 그리고 PHP, 고, 러스트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UI 쪽 보이는 부분 웹 기반의 그런 보이는 부분에서는 자바스크립트나 HTML5, CSS 뭐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예. AI 및 머신러닝 단일 스택 접근 방식, 싱글 스택 접근 방식 무슨 뜻이죠? 하나의 그 스택을 접근한다. 고속도로, 도심, 주차 등 다양한 환경에서 범용 인공지능 문제 해결을 목표로 단일 비전 기반의 신경망 스택을 강조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다양한 그런 센서를 가지고 뭔가 그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고해상도 카메라 8개만 가지고 테슬라 비전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단일 스택 접근 방식이다. 단일 비전, 비전 카메라, 카메라 비전,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 기반의 신경망, 신경망을 활용한다. AI죠. 얘는 컴퓨터 비전의 AI, 신경망, 신경망은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우리 뇌세포를 모사한 디지털화한 거고 그걸 멀티레이어 다층 계층으로 망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 신경망 스택을 컴퓨 이미지 컴퓨터 비전을 이런 신경망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의 한 종류죠. 예, 신경망 보통 LLM 같은 경우는 딥러닝인데 딥하다는 것은 망을 뜻하는 거예요. 망이 엄청 여러 레이어를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전 기반의 신경망 AI를 쓴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아키텍처는 잘 모르겠지만 뭐 LLM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아키텍처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죠. 뭐 그런 제미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라는 예, 딥러닝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요. 예, 이 현재 요 테슬라 비전 같은 테슬라 비전도 한번 좀 알아봐야겠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쨌든 비전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율주행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기술에 어떻게 보면 고도화가 됐다는 건데 테슬라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 테슬라의 그런 기술 스택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좀 궁금한 부분은 조금 깊이는 제가 조정하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AI 및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컴퓨터 비전 단일 비전 기반의 신경망 스택을 사용합니다. 예. 카메라 8개, 8개의 카메라, 8개의 카메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 및 도구 이쪽이죠. 요약까지 예. 테슬라는 벌티컬입니다. 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수직 통합, 벌티컬 인티그레이션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기술의 중요점을 그런 핵심을 아주 가져가려는 내재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CEO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큰 회사이네요. CEO가 아주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른 사람한테 안 준다는 거죠. 자율주행의 핵심이 뭐겠어요? 카메라 기술이겠죠. 카메라를 인식해서 그리고 카메라 기술이 핵심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핵심 줄기는 자기네들이 다 내재화한다는 거죠. 나머지 부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은 중요한 거에 핵심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죠. 상당히 돈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그런데도 그 돈 가지고 뭔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돈을 버는 건지도 모르죠. 예. 어떻게 보면 돈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머리 쓰는 쉽게 기술을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앨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내재화하려고 어,
하고 나머지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한 면도 있는 거죠. 예. 그 돈에 대한 또 기술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일론이. 프레임워크 및 도구, 파이토치 AI의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죠. 딥러닝 프레임워크,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여기 라이브러리도 있고 소프트웨어 저기 방법론, 예, 파이토치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 컴퓨터 비전을 제가 보면 신경망을 딥러닝의 일종인 신경망, 딥러닝, 딥러닝, 어떻게 보면 멀티레이어랑 딥러닝이랑 같은 의미인 거죠. 예. 처음에 AI의 머신러닝 그 안에 딥러닝, 딥러닝에는 다양한 또 방법이 있는데 주로 딥러닝에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활용하는 거죠. 예. 예.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 카프카, 스파크, 하둡이 아니 하둡, 도커, 쿠베르네츠 등의 도구를 사용한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 프레임워크 및 도구. 이건 딥러닝 프레임워크고, 파이토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영상 처리 부분이거든요. 영상이 카메라가 8군데에서 카메라 8개 카메라에서 영상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걸 일일이 프레임을 다 이렇게 분석할 것 같은데, 그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선 카프카, 스파크, 하드, 도커, 쿠베네츠 등의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도구도 있다. 하여튼 영상 처리만, 컴퓨터 비전만 가지고 AI를 처리해서 자동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뭔가 도구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나 개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는 좀 오늘 오늘 깊이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정도로 프레임워크 및 도구, 딥러닝을 활용한다는 거, 컴퓨터 비전을 위해서 딥러닝을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도구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AI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수준이 상당히 좀 높아야겠어요. 성능이. 컴퓨터 GPU 딥러닝을 할 수 있는 NPU도 있어야 될 거고, NPU 또는 GPU겠죠. NPU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데이터들을 또 통신할 수 있는 통신도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같은 그런 백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빠른 통신 라인, 그리고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AI를 컴퓨터 비전을 처리해 줄 수 있는 NPU,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CPU, 메모리, 어떻게 보면 컴퓨터 한 대가 그냥 필요하겠네요. 로컬에서 엣지단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 한 대 정도가 그 호스트 그걸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죠. 아까 위쪽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호스트 컴퓨터 에, 호스트 컴퓨터가 있어야 있어야지 이런 에, 카메라 영상도 처리하고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워프 드라이브 기존의 SAP 소프트웨어 대신 워프 드라이브 자체적으로 개발한 맞춤형 ERP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 워프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ERP를 많이 들어봤어요. 전사적 자원 관리, 회사 단위의 그런 자원을 관리하는 ERP, 엔터프라이즈 ERP가 또 뭔지라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전사적 자원 관리, P는 프로퍼티겠죠. R은 뭘까요? ERP 한번 이것도 워낙 ERP 많이 들어봐가지고 저는 ERP 쪽 개발은 아니었는데 저는 게임 개발하고 로봇 클라이언트 개발 쪽으로 했었는데 ERP 쪽은 실질적으로 자원을 전산화하는 거잖아요. 회사 단위로. ERP가 무슨 약자인지 ERP 시스템의 뜻 전사적 자원 관리 R이 리소스구나. P가 프로퍼티가 아니고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플래닝.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기존의 SAP 소프트웨어 대신 기존에 뭔가 사용했던 게 SAP라는 게 있어 나와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맞춤형 ERP 전사적 자원 관리를 시스템인 워프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테슬라 로봇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쭉 다룬 거는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물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자율주행만 쓸 건 아니니까요. 일단 어쨌든 자율주행에 쓰이고 있는 테슬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스택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네요. 요약하자면 테슬라의 기술 스택은 민첩한 개발과 테슬라의 기술 스택은 민첩한 개발과 깊은 통합, 버티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한 맞춤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조합이며 특별히 자율주행 및 AI 분야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율주행 및 AI 분야. 그러면 테슬라 로봇 부분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 있잖아요. 어차피 테슬라 기술 스택이니까
예, 테슬라, 예, 여기는 전기차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예, 또 로봇이 붙으면 또 상당히 또 양이 또 커질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번 시간은 테슬라의 기술 에, 스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로봇도 안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로봇, 예, 테슬라 로봇에 옵티머스가 있죠. 옵티머스. 예, 예, 어느 정도라도 정리를 하고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따로 뭐 이슈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좀 더 깊게 팔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기본 기술 스택 로봇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테슬라 로봇 기술 로봇 기술이 한정돼서 한번 또 아, 예, 꽤, 꽤 깁니다. 예. 아, 이건, 예, 예, 테슬라 로봇 기술 스택에 대해서는, 예, 다음 시간에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꽤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예,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된, 예, 부분은 또 다른 시간을 배정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는 예, 그러면 테슬라 예, 예, 테슬라 자율주행 예, 오늘은 테슬라 자율주행 예, 기술 스택을 한번 정리한 시간으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수직적인 통합을 예, 이뤘다고 합니다. 예. 예,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예, 기회에 예, 다음 기회에 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엉클 준이었고요. 예, 의미가 있으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예, 그렇다면 엉클 준 세컨 아트 TV, 엉클 준 게임 TV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